사실 우리가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제일 복잡한 게 자기 개발이라는 테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가만히 놔두고 네가 잘 개발을 해서 살아가자 뭐 이런 사실은 테마인데, 그래서 위험한 테마죠. 위험한 테마고. 근데 사실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론서부터 프롤로그서부터 에필로그까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해 보이지만 라디칼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들을 지키고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썼을 때 자기 개발서로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의 사회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조직에 있거나 뭐 가족이든 뭐 시댁이든 뭐 어떤 뭐 동기 모임이든 교수와의 모임이든 직장의 모임이든 간에 내 감정 있죠. 웃기는데도 웃기는 소리인데 보통 저 정도면 내가 뻥 터지는데도 안 웃고 있거나 저 정도는 슬픈데,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곳에 있다면 권위적인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친구가 얘기를 했으면 그럼 무슨 개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교수가 얘기하면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굉장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존경한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스스로의 바로미터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있구나. 희노애락이 그냥 아주 말라버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만큼 권위적인 것에 있죠. 결혼해가지고 상견례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죠? 상견례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좀 들어보세요. 해봤죠? 상견례 때 감정 표현 잘하셨어요? 어머님 여긴 참 지루한데요? 나가지고 이런 걸 못해요. 그 상견례가 권위적인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생각한 게 그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철학자로서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우리가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보다 한 개개인들한테는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보면 내가 내 감정이 억압이 되면 표현을 못하면 나는 권위적인 곳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잣대로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확인해요. 친구는 뭐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별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슬퍼요라고 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애인이 어디서 눈물질이야? 라고 한다던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피곤해 지금 장난치냐? 뭐 이런다던가 그러면 관계가 얼마나 가겠어요? 느낌이 싸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얘 앞에서는 슬퍼도 슬프지 못하고 즐거워도 즐겁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되는 거예요. 홍길동.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딱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키워나가는 거죠. 키워나가면은 권위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강한 책이기도 하죠. 좀 실천적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 이제 하나씩 이제 해서 48가지 감정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힘든 책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책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48가지가 다 읽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요새 드는 감정들, 그거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나머지 감정들은 다 들 거예요, 나중에.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다 들어요, 거기 있는 건. 48가지 감정은 다 들고서 죽을 거고, 몇몇 사람들은 그 중에 몇몇 감정에 사로잡혀서 대부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질적으로 따진다면 48가지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가 지금 그 목차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봐야 되겠다 라고 본다면 이제 그걸 집중해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냥 보통 책 읽듯이 쭉 훑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3년 뒤, 2년 뒤, 4년 뒤 때 촥 뽑아서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강신주가 위대하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예?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독자들을 딱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어느 부분이 좋았어요?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꼭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보시되 다 꽂아 놓으시면 체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시시각각, 이렇게 시시각각. 그래서 일단은 감정 수업이라는 책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의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 수업의 전 단계의 책이 2권이 있는데 김수영을 위하여라는 책을 제가 썼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강한, 지금 김수영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게 그 우리 사회잖아요. 그 책의 프롤로그에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제가 써놨죠. 못 보셨나요? 김수영을 위하여?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위험한 시죠, 지금도. 근데 그게 이제 60년대 4.19 혁명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대충 기억이 이런 거예요. 김일성 만세,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뭐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장면이라는 사람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들 수밖에.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실의 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념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쪼개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자유의 시인이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가봤어요. 자주 가보거든요. 김수영 시인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딱 가보면 감옥도 그렇고 포로수용소도 그렇고 전쟁처럼 권위적인 상태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감정 표현 못하죠, 그렇죠? 김수영이 왜 위대하냐 하면 거제도 방공포로 출신이에요. 시인들 중에서 거제도에 갔던 시인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김수영밖에. 그래서 제가 김수영을 좋아하니까 거제도에 들렸죠. 지금은 그 수용소 자락에 대부분들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고 거제도에 이제 조선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건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방공포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공포로는 묘한 자리예요. 포로는 포로인데 북한 쪽이니까 포로잖아요. 방공이에요. 그러니까 방공포로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6.25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르라고 그래요. 북쪽으로 갈래? 남쪽으로 갈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이제 가보시면 재밌는 게 12명인가가 인도로 가요. 12명. 그때 인도는 중립국이에요. 남쪽도 북쪽도 아닌.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최은훈의 강장이라는 소설에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그 12명의 모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항상 그러는데 남쪽이냐 북쪽이냐도 아닌 그 12명 있죠. 12명이 6천만 명이 될 때 우린 통일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최인훈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그 12명이 더 늘었으면 하면서 쓰는 그 작품들이고 김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쨌든지 간에 그 김수영을 위하여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본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 인문학의 핵심이 자유와 사랑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데 많은 인문학 책들이 있죠. 여기 교보문고 가보면. 근데 인문학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인간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찬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수비, 보호 내지는 그거를 위한 투쟁이 아니면 인문학 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호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인문학이라는 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잖아요. 자유와 사랑이 같다라는 걸 아시면 인문학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지세요. 자유와 사랑이 같다라는 거 아시면. 느낌은 좀 다르지 않아요? 자유와 사랑 별개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사랑을 하면 자유를 찾죠. 사랑을 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일찍 들어오면 말도 어겨요. 내가 부자유스럽다는 걸 알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왜 위대함이 뭐냐면 자유를 가르쳐줘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령을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고를래? 애인 고를래? 이럴 때 애인을 고르는 게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뭐 반대한다 이러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딸이나 아들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 부모한테는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사실. 이제 내 말을 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사랑과 자유는 같이 가거든요. 거꾸로 얘기해도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죠.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기가 집에서도 독립돼 있고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냥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래야 한 남자라 그러면 한 여자를 데리고 뭐 해줄 수 있잖아요. 나 굶주리고 있고 나 힘든데 나한테 누군가를 데려온다라는 거는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사랑이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도.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는 자유와 사랑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사랑해 사랑해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인간이 여러모로 다른 거에 의해서 의존돼 있다. 그럼 개소리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스스로 자유로우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언젠가는 나 잘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집에 있을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끼는 거, 개 한 마리 키워도 먹이 주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족이 없다면 여러분이 벌어야죠. 진짜 사랑하는 애완견 하나 있어도 아르바이트 한다? 개껌이라도 사주려고? 근데 일도 안 하고 개 얼굴을 보면서 난 너를 사랑해.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린 다 굶어 죽을 것 같구나. 뭐 이러는 게 개 입장에서 황당한 거 아니에요, 개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러면 안 되죠. 그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자유와 사랑이. 체제에서 그래서 제일 공격을 하는 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뤘던 감정 수업에 다뤘던 소설 중에 1984 있죠. 1984 읽으셨어요? 20세기의 문학들이 대개가 다 멜로드라마고 어정쩡한 예술을 표방한 불륜 드라마 뭐 이런 것들에 가까운 게 많아요, 사실. 카페에서나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소설은 1984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전체주의 사회에 갇혀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근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웰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 점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조짐은 사랑에서 와요. 아, 이거 별게 아니죠. 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또 막 이상한 또 뭐 악플을 하고 막 그러실 텐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스님이 사찰을 떠나는 건 언제예요? 사랑에 빠질 때예요. 이건 100%예요. 제가 단언컨대. 수녀님이 언제 성당을 나와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언제 예쁜 딸이 아버지 말에 저항해가지고 외박을 할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선택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모험을 하도록 만들고 자유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만구불변의 진리거든요. 사랑이란 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을 무서워해요. 결혼한 어떤 아주머니가 옆집 아저씨를 왜 무서워하게 해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 애인 사귀면 성적 떨어지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랑을 하면 성적이 떨어져야 돼. 이건 징후예요, 징후. 성적이 떨어질수록 뿌듯하게 여기면 돼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느라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거죠. 반면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랑을 한다? 이건 뭔가 굉장히 위대한 영혼이 아니라면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랑과 자유의 창가다. 사랑과 자유를 지키는 거다. 억압은 뭐예요? 사랑과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사랑을 억압하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감정 수업에서 제가 항상 감정의 최고의 꽃은 사랑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최고거든요. 예, 사랑이란 거. 사랑에서 다 파생되죠, 좋은 거는. 기쁨, 희열, 질투라는 감정부터 다 거기서 파생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꼬맹이거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으면 48개 꼭지에서 몇 개 안 읽혀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면 전체가 다 읽히게 되죠. 예? 쭉 읽히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실 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이런 거죠. 예.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감정은 억압된다.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감정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거. 여기 아버님들 계시죠? 아버님들. 어머님들 있죠? 어머님 한번, 옆에 앞에 계신 분에 어머님 있어요? 아버님들 있으시죠? 아버님이시죠? 자제분 있으세요? 저 아버님이 집에 딱 들어갔었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하고 경건해진다.
그럼 아버지는 독재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아요. 내 감정을 죽이게 해주는 아버지 밑에 미쳤어요? 명절 때는 와요. 반면 애들이 우울했는데 나가면은 막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죠. 막 화도 내고요. 우리 선생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러기도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웃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요. 제가 친구가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이가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 감정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겠어요? 감정을 숨기도록 만드는 사람 옆에 있겠어요? 아니면 내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사람 옆에 있겠어요? 그래서 집도 그래요. 조용한 집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들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면, 부모님이 아플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노안으로 누워있으면 자식들이 은은하는 소리를 그런 부모님들은 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사랑 얘기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더 고통 없이 가시게 해주세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뭔지 아시죠? 치료 더 할 수 있는데 슬퍼하는 척하면서 빨리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내 곁에 계속 있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감정 표현을 그 사람이 감정 표현하는 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그 사람은 계속 내 곁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바람도 피고 다른 사람 만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 얘기를. 직장인 남자들이 집에 안 가고 카페에 가서 미스김이랑 왜 술 마시는데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감정을 실어서. 이게 진짜 소중한 건데 이게 힘든 거죠. 뭔지 아시겠죠? 나도 피곤한데 상대방이 감정 막 가족들이 표현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짜증 나잖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각자 방에 들어가. 조용하죠, 집이. 조용해요. 독재사회죠. 순간적으로는 편한데 나중에 그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뜨거운 복수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 스스로도 표현하는 사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거꾸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도록 해주고 싶으면, 후배들 있죠? 후배들 있으시죠? 지금 어떤 회사에 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조직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곁에 있는데, 진짜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에요. 다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면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할까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뭔지 아시겠죠? 상대방 감정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 웬만큼 성숙하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정 수업이라는 거에서 이제 책이 수업이잖아요, 수업.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이게 힘든 거죠. 그래도 이제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죠. 예. 건의적인 사회일수록 감정이 억압되고, 내 감정이 억압된다 그러면 그곳은 건의적인 조직인 거예요. 빨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가정이어도 상관없어요. 회사여도 상관없다고.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떠날 수만 있다면 감정이 뻥뻥 터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세요. 돌아보면 여행이 뭐죠, 다? 감정 살리려고 다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 가족여행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르르. 제가 가족여행 가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해요. 좋은 아버지는 이렇게 해요. 여름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정해놓는 거죠. 3일 뒤에 부산에서 보자. 뭔지 아시죠? 5일 뒤에 목포에서 본다. 부인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남자 만날 수 있고, 아버지도, 그렇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거예요. 새로워져서 오죠.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가는 여행이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근데 왜 따라가냐면 아버지가 카드로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굉장한 인내와 성숙도를 필요로 해요. 뭐 믿냐 안 믿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됐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적인 사회일수록 감정이 억압된다는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죠. 우리는요, 최근까지 자그마치 100년이 건의적인 사회였죠. 일제시대 건의적인 사회였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되자마자 6.25 겪었죠.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 있었죠. 군사 독재, 4.19 혁명 조금 있다가 100년을 권위적으로 살았어요. 100년을. 100년 정도면 우리 감정은 거의 죽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걸 향유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그거죠. 우리는 얼어붙어 있거든요. 우리 100년이거든요. 100년. 억압된 상태가 100년이니 감정이 얼어도 그렇게 많이 얼을 수도 없을 거예요. 100년이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민주적인 사회에 사세요? 군대가 아닌 민주적인 사회? 회사 그러시던가요? 회사라는 데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대학원이 그러던가요? 시댁이 그래요? 가족생활이 그래요? 웃음이 나와요? 친구 만나요? 웃음 나오죠? 도처에 권위적인 사회가 있어요. 권위적이다라고 그래서 어떤 군발이 몇 명이 독재를 하고 군사 독재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는요, 여러분 스스로 알면 돼요. 내가 좀 감정이 억압되고 표현을 못하죠. 이렇게 되면 나는 권위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가혹한 악플러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자기계발서는 아니에요. 자기 파괴서에 좀 가까워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잘릴 거고요. 감정을 표현하면 아버지한테 맞기 시작할 거고, 감정을 표현하면 군생활이 힘들어져요. 이게 무슨 자기계발이에요. 이따위 자기계발이 어딨어요. 일단은 자기계발서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굉장히 평화로운 전망을 주는 책도 아니에요. 아, 감정을 살리는 건 맞아. 근데 살렸다 하면은 엄청난 불이익이 올 거라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정의를 하나 또 내리면,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 알랭 바디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작년쯤인가 와서 고은 시인이랑 만나서 여기 쌍용자동차나 이런 데 다녔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감정 수업 쓰고 탈구하고 다상담 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힐링캠프 녹화하고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집어든 책은 알랭 바디우 책이에요. 알랭 바디우 책을 읽다 보니 굉장히 재밌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적어두셔야 돼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적어놔야 돼요.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감정이 억압된다. 그것도 적어놓으시고 이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흔히 어록이라는 거죠. 어록반열에 이르는 말인데 이래요. 사랑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되고 정치가 끝나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적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풀어드릴게요. 사랑은 뭐냐 하면, 정치는 뭐냐 하면 이해관계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국가정치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정치가 있죠. 남편 입장에서 내가 돈 벌어 왔으니 너는 이거 해. 뭔지 아시겠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한테 자식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학원 보냈잖아 이 새끼야. 점수가 올라야지. 이거 불공정 거래인 거예요.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득을 지키겠다라는 게 깔리면 정치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랑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의 정의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사 붙었죠? 기꺼이. 강제로 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럼 뺏긴 거예요, 그거는. 기꺼이.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겨울에 제 코트를 벗어주죠, 기꺼이. 그럼 나 어떻게 돼요? 춥잖아. 가난해진 거예요, 내가. 기꺼이.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너 애인 맞잖아. 카나디안 구스 입었네? 너 나 사랑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벗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이건 사랑은 아니죠. 여자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여자가 사랑을 볼모로 해서 소나 노예를 한 마리 둔 거죠. 근데 상태 안 좋은 남자들은 되게 그거에 속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랑이 위대했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잖아요. 내가 기꺼이 가난해진다고요. 내가 기꺼이 배고파지고 내가 기꺼이 뭐뭐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 사랑이 정치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돼요. 요구하기 시작해요. 더치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사주는 거예요. 더치페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우정 이런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영화를 보여줬으니 내가 밥을 사준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죠? 하죠? 친구는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혼자 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멋있죠. 또 거꾸로 그렇게 정치적 관계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후배로 만날 수 있는데 어느 날 내 이익을 안 따지고 그 아이를 돕기 시작해요. 후배를, 선배를.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정치와 사랑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정치와 사랑이 공존하지 못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말 멋있지 않아요? 사랑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되고 정치가 끝나는 곳에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점검해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이 아이한테 너무 내가 많이 사주는 것 같네. 이러면 사랑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 오늘은 돈을 조금 가져가자. 카드에 결제액을 좀 줄여서 카드를 긁으면서 어머 결제가 안 되네. 이러면서 상대방이 내도록 한다. 이러면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사랑하고 결혼할 때 보면 정치로 해요. 지금. 상대방이 대학이 어디냐. 상대방의 스펙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외모는 어떠냐. 따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옆집 아저씨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기꺼이 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갖다 주고 남편 줘야 될 보약도 갖다 주고 기꺼이.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에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사랑을 누가 감당해요? 감당 못 하잖아요. 사랑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죠. 순간적으로는 해요. 위대함은 지속에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옷 벗죠. 한두 번이어야죠. 계속 얘가 내 카나디안 구스를 모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세 벌째 뺏겼어. 세 벌째. 그러면 이제 네 번째쯤 되면 생각이 5만 원짜리를 입고 오는 거죠. 이러면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진다라는 거죠. 인간이 언제 아름다워 보이냐면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개돼지처럼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서 사랑이란 걸 하고서 죽는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